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하마스 터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널의 내용이 어떻고 이것보다도 어떻게 처음부터 이 터널이 만들어지게 됐는가. 처음에는 생계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련돼지고 이스라엘도 그 터널을 파괴하는 방법을 세련되게 구상을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 전쟁의 핵심이거든요. 터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은 없다. 휴전은 하마스에 항복하는 거다. 지금은 전쟁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했거든요. A time to war 라고 했는데 전도서 얘기하는 건가요? A time to peace, a time to war, a time to love, a time to hate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대로 휴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을 조금 각색을 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9.11 사태 때 미국이 아주 그 감정에 복받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룬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게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 라고 했는데 벤자민 네탄야후는 미국이 펄하버 공격을 받았을 때나 9.12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행동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다. A time to wa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거고요. 하마스는 인질 가운데 3명의 여성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여성이에요. 풀어준 4명도 여성, 이번에도 3명 여성. 심리전 하는 거죠. 딸의 모습을, 인질로 잡혀있는 딸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나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쟁의 핵심은 터널입니다. 하마스 터널은 지하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지하 가자라고도 불립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하마스가 처음에 터널을 만든 게 아닙니다. 1979년도에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이집트가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인정을 한 국가잖아요. 그때 이제 딱 서로 국경을 그으면서 이스라엘이 있고 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에 길게 늘어선 곳이죠. 그리고 그 가자의 끝에 이집트와의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국경을 이렇게 긋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한 그 도시가 남북으로 반으로 갈려져 버린 겁니다. 라파시. 이 라파가 지금 국경이잖아요. 그 국경을 오픈하고 있지 않는 그 라파시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우리 평화하자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까지가 이집트 땅이야. 이렇게 하는데 라파라는 곳은 그냥 딱 정확하게 반쪽은 아니고 이스라엘 쪽이 더 많습니다. 가자 쪽이 더 커요. 그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파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다른 나라에 같은 마을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살게 된 거예요. 베두인족 막 그 사막에서 광야를 달리고 하는 그 베두인족이 그러니까 가족이 이산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기는 해야지 되겠고 하니까 지하를 파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하 통로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너무너무 이 라파시가 그렇게 대놓고 나니까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고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가자지구 쪽에 그 라파가 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것을 통해서 교통망이 되기도 하고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하자면 생활의 일부였던 거죠. 그게 이제 1980년, 81년 그랬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팔레스타인의 대대적인 봉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마스가 88년도부터 생기고 이스라엘이 2005년도에 가자 지구에서 군인과 정착민들이 전부 나가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 터널을 더 파기 시작합니다. 파서 이제는 무기를 들여가고 밀수를 하고 거기서 무기 부품을 들여가서 조립을 하고 전투하다가 싸워서 다치면 거기 막 치료하는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다닌다고 하고요. 철로길도 있고 물론 대부분의 이 터널은 지금
한 높이는 6.5피트니까 큰 미국의 운동선수 키보다 좀 더 높네요. 그리고 폭은 한 3피트 정도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마스가 그걸 접수하고 나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나가면서 2007년도부터는 대대적인 봉쇄를 하는데, 가자 지구에 봉쇄가 어떤 무기 같은 거 들어가는 것만 막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 같은 것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나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 사람들도 어떻게 물건을 구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 터널은 가자 사람들이 지하철이라고 얘기하고 낮은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왔다 갔다 하고, 하마스의 여러 가지 뭐 전투 훈련장도 있고요. 그 안에 그런 모든 그 지하 생활 공간 터전, 하마스로서는 훈련장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뭐 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상에 올라와서 살기도 하지만, 그렇게 돼가고 더욱 하마스에게는 이 터널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얼마나 정교하게 확장이 됐는가 하면, 일부는 조립식 콘크리트래요. 그리고 철로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이란과 북한이 뭐 기술을 많이 줬답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한 건 또 손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전기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도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이 하마스 터널이 몇 개나 있는지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누구는 1,500개라고 하고, 누구는 1,300개라고 하고, 그 길이는 연결된 뭐 거미줄 같이 연결됐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인질로 잡혀놨다 풀려난 사람도. 근데 그 거미줄처럼 연결된 그 미로 다 합치면 뭐 310마일 정도 된다 하는데, 이것도 하마스 지도자가 한 말입니다. 어떤 터널은 뭐 한 1마일 정도 되는 길이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깊이는 100피트 지하, 130피트 된 곳도 있고, 막 수십 군데에 숨겨진 지점이 있고,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을 가로지르는 터널도 많이 팠잖아요. 그래서 뭐 들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파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집트 그 시나이 그 북부에서 이스라엘 북쪽까지도 쭉 그 연결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한때는 이집트도 이 터널을 어떤 그 안보 위협으로 보고 이 터널을 없애보려고 막 거기 하수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막혔다가 또 만들고 이런 일들, 한 10년 전에 이집트가 하마스 터널을 파괴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마스의 근거지고 훈련장이고 무기고고 하는 삶의 터전이고 한 하마스 터널을 파괴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파괴하겠다는 건가? 하마스는 방어와 공격을 다 하는 곳이 이 터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집트가 딱 어떻게 들여다볼 수 없는 지하 하도 깊은 곳이니까 이집트 공군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곳에서 전투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무리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스페셜한 그 테크닉을 통해서 뭔가를 막고 뚫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터널 안으로. 그럴 때 이제 매복해서 뭐 덧쳐서 이스라엘이 싸울 수도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인질도 지금 그 안에 있잖아요. 인질이 239명의 인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 터널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터널 파괴 계획도 정교하게 진행이 됐죠. 어떠한 한 장소에서 터널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뭐 지상 공중 뭐 터널 작전 다 했죠. 무슨 뭐 센서도 사용하고 로봇도 사용하고 뭐 했지만 2014년도에도 전쟁 중에 이 터널 시스템 일부를 좀 파괴해 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엄청 힘들었답니다. 그거 어디 있지? 입구가 어디지? 하는 걸 탐지하는데도 어렵고 싸우는 것, 파괴하는 것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땅굴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2018년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싸우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로봇 플랫폼 같은 것을 개발을 했는데, 로봇 가상훈련과 실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마스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스라엘 병사를 공격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 터널 안에서. 터널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적이 우리 뒤에서 쏘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포위를 하고 공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터널을 파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공습부터 하고 그 지하 터널을 직접적으로 또 들어가고 한다는 건데 8,000명이 숨지고 유엔은 조금 어린이 사망자도 작게 잡고 하거든요. 유엔이 작게 잡은 게 2,300 몇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분에 1명씩 가자지구의 어린이가 숨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같은 인질, 가자지구의 민간인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도 이 전쟁에서 이 터널에 있는 하마스와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어려운 거죠. 하마스가 이걸 다 알고 사람들이 사는 민간인 주거 지역 아래, 병원 아래, 사원 아래 터널을 다 지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 아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어느 건 이스라엘 쪽으로 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민간인하고 같이 섞여서 위에 나와서 지내기도 하고. 그럼 이건 국제법에 따라서 하마스가 전쟁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군사 자원을 민간인 근처에 두는 것, 그리고 또 군인을, 그 하마스 전투병을 민간인처럼 위장하는 거잖아요. 또 위에 나와서 살고. 그러면 하마스만 전쟁법을 위반하는가? 아니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도 위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하면서 남쪽까지 공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지금까지 7,000번을 공습을 했습니다. 타깃 공습이라고 하죠. 하루에 몇백 번씩. 그런데 이 우리의 공습은 아주 정밀하고 정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쪽인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번 폭격이 복수심에 가득 차서 집중력이 흩어지는 느낌이다. 한 남자는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45명 친인척을 잃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한 달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 일들. 그리고 터널에 떨어진 폭탄도 여전히 그 여진을 통해서 그 터널 위에 사는 민간인을 숨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폭탄이 지하에서 폭발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위로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 터널 위에 있는 건물이 딱 폭파되면서 구덩이가 만들어지죠. 분화구가 만들어지죠. 이게 미사일 쏘면 분화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깊게. 그럴 경우에는 그 분화구에는 곧 생매장되는 사람들의 무덤으로 변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 그래서 인질도 위험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주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한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가자 주민도 또 그 인질도 위험하면 지금 전쟁법은 하마스도 위반했을 수 있고 이스라엘도 위반했을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그 아주 대규모적인 비판은 이스라엘이 받게 되겠죠. 하마스는 이미 치고 빠졌으니까 이스라엘 남부에서 10월 7일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어하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하마스가 이 터널에서 같이 하마스와 뭐 음식도 같은 음식 먹는다고 하던데요. 심플한 빵, 치즈 이런 거 그런 239명의 인질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정교하게 이 터널을 만드는 동안에 이스라엘도 아주 정교한 세련된 방법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묻히기 전까지는 폭발하지 않는 특수폭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스포츠 폭탄이라는 것 이건요 뭔가 이렇게 뭐 딱딱하게 돼서 입구를 딱 무슨 막아버리는 거 터널이 딱 막아지면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하마스가 나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질식사하게 되나요? 그런 거. 그리고 추가로 퍼플 헤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터널을 찾았을 때 터널 입구로 다 그 연막탄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간 연막탄이 어떤 그 위에 있는 집이라던가 어떤 구조물의 퍼프, 보라색 연기로 피어오른대요. 그럼 이 집과 이 구조물이 하마스 터널로 연결이 돼 있구나. 여기로 드나들겠네. 뭐 이런 것을 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기는 머리카락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지상전은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 자체의 잔혹한 전투가 될 걸 알고 시작한 겁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도 하마스도 알면서 그래 이스라엘의 잔혹함을 세계 만방에 알리렴 하고 지금 유인한 거잖아요. 지금 가자지구로 이스라엘 군대를. 그런데 이 터널은 그냥 땅에 뚫린 땅굴이 아니라 건축물이다. 구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이제 굴착기 같은 것으로 했지만 그렇게 지어지는 터널은 이란이나 북한이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발사대 같은 거 두고 해야지 되는 그런 터널은 손이나 삽으로 판답니다. 직접 안 들키려고. 뭐 그쪽이 모래지형이니까 파기가 좀 일반 땅과는 다르니까 쉬웠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스라엘 군인에게는 굉장히 악몽이 될 테고, 그리고 바닷속으로도 터널을 파잖아요. 실제로 막 이스라엘을 그 하마스의 잠수부들이 들키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정말 신기한 방식의 노하우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새로운 방법들을 하마스도 개발해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가 개발해낸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지만 하마스는 또 다른 거. 끝이 없습니다. 이건. 한쪽이 죽든지 아니면 둘 다 평화롭게 양보하면서 살든지, 이게 되기 전에는 끝없는 전쟁인 겁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최루탄을 썼어요. 전쟁에선 불법이죠. 시위할 때 최루가스 써도 전쟁에선 불법이고, 그리고 이제 구소련은 뭐 여러 가지 화학약품 같은 것을 썼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지금 이스라엘도 쓰겠다는 거고, 또 로봇 도움은 받겠죠. 로봇 도움은 받겠지만 로봇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터널마다 다 구조가 다르니까 실전은 없었잖아요. 로봇도. 그래서 지하 전쟁은 지상 전쟁보다 훨씬 무섭고, 거기다가 대고 무슨 뭐 밀실 공포증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굉장히 느리겠죠. 그 속도가. 이론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너무 잘 알고 여러 가지 첨단 하마스 터널을 파괴하는, 그래야 하마스가 파괴되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작전 경험은 없는 겁니다. 실전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대고 터널은 지금 뭐 지상보다 온도가 한 섭씨 10도 정도 낮다고 하잖아요. 군인들이 빨리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적어도 몇 개월,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민간인은 계속 숨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시위,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한 시위로 시위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위하는 시위는 휴전해라. 이고 이스라엘 쪽의 시위는 휴전은 무슨, 그냥 계속 전쟁해라. Go ahead. 이런 분열입니다. 이 분열이 국가별로 어느 나라나 다 점점 심화되는 것을 국가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하마스 터널 뚫기, 터널 파괴하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